네, 정치 시그널 목요일에 새 코너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변변한 정치, 전지현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오늘은 두 변호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치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변호사 두 분을 저희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일단 박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3040 세대 낙선자 중심으로 모임이 결성된 천목회 멤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이 처음 모임하시는 날로 알고 있는데 정해진 주제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오늘은 일단 총선 패배에 대해서 좀 외부 인사의 이야기를 좀 듣고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단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또 요즘 우리 당 정치 스케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이제 저희들 주된 그 인사들이 낙선은 했지만 각 당협의 이제 당협위원장이 될 조직위원장들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전당대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을 것입니다. 아, 전당대회와 관련된 이야기. 전당대회로 가기 앞서서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번에 황우여 비대위원장 오늘 아마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이 될 텐데 네. 황우여 비대위에 여기 이제 낙선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 천목회 멤버도 좀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현재 좀 논의 중인 상황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 비대위에 저희 천목회 멤버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요번에 이제 오늘 아마 좀 논의가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전당대회 룰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 좀 포괄적으로 우리 좀 당이 저희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당이 좀 시끄러워야 된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느낌이 어떠냐면 이렇게 큰 참패가 있었는데 너무 적막해요. 예. 당이 너무 적막하고 사실 내일 원내대표가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있었다가 연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 연기된 이유가 아무도 출마를 안 해서라는 게 약간 황당한 거죠. 예. 왜 이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래서 그런 면들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도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낙선을 했다 보니까 네. 당이 조금 붐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붐비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다 하셨고 두 분과는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동훈 특검법 얘기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전지현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네, 그 조국 혁신당의 1호 법안답게 조로 남불에 대한 반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사, 너도 똑같잖아, 뭐 이런 것 같은데. 조로 남불. 네.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의 딸이 그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를 나와서 미국의 한 명문 대학을 이제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근데 미국 대학을 입학하는 데는 이제 이 친구가 내신 성적이랑 우리말로 하면 내신이죠. 내신하고 그다음에 입학 시험을 전부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미국 대학 입시에는 정시 수시를 불문하고 우리말로 정시 수시를 불문하고 뭐 봉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논문 실적 네. 이런 것들을 내게 돼 있는데 이것들이 대필 내지 위조에 의심이 든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 그 봉사 시간도 원래 했던 시간보다 확대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사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미 몇 년 전에 한 시민단체에서 경찰에다 고발 신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단체에서 지적한 그 사이트는 뭔가를 심사하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 아무나 에세이 형식의 논문을 그냥 게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 그다음에 미국 어떤 기관 등에다 그 사실 조회를 요청을 했는데 답이 오지를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무혐의 그다음에 불송치 결정이 났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 내용이 뭐냐면은 왜 2020년에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가 여당 측에다 고발장을 넘겨주고 이게 그 조성은 씨 통해 가지고는 대검에다 접수된 상황이 있었잖아요. 고발사주 사건. 예, 고발사주 사건. 이 고발사주 사건이 그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에서 여당 쪽으로 넘어가기 며칠 전에 한동훈 당시 이 검사가 그때 뭐 손준성 검사라든지 다른 검사들이랑 같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영상을 사진을 뭐를 올렸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 가지고는 한동훈 위원장의 휴대폰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게 특검의 내용인데 네. 사실 이것도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를 했고 여기 대해서 무혐의 결정이 났거든요. 예.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한번 파보자. 한동훈 위원장의 휴대폰을 보고 싶다. 이게 특검법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가 났고 그 딸 논문 관련된 것도 경찰에서는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한 걸로 이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럼 특검을 하자고 하는 뭐 특검 요건은 되는 건가요? 이미 뭐 그렇게 결론이 난 상황이면? 그러니까 특검 이 조국 신당 그거예요. 어떤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특검이라는 게 어떤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일반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해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특별검사를 통해서 제대로 해보자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외국 기관에다가 회신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정말 이거를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외교부 통하고 법무부 통하고 그래가지고는 대사관 통해서 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미국 법원에 허가도 얻어야 되거든요. 예. 임의적으로 그게 회신이 안 오면은 네. 근데 이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특별검사라는 거는 그걸 유지를 하는데 수십억의 예산이 인건비 운영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언제 이 기관들의 그 회신을 다 받을지도 모르는 거를 가지고 지금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끌어보자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한동훈 검사의 그 휴대폰과 관련해서는 거기서 요주의 인물은 손준성 검사와 여당 인사였었고 한동훈 검사장은 그 사람 그냥 단톡방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왜 조국 그 대표가 계속 그 선거 기간에도 강조를 했잖아요. 27자리 비번인가 하면서 극단적이다 그러면서 예. 그걸 털어보면 뭔가 나올 수 네.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투망식으로 던져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특검 요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사실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봅니다. 사실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단독으로는 법안 처리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이걸 좀 얘기를 꺼내서 같이 해보자.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네, 뭐 차기 원내대표 된 건 아닌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거의 다른 후보들 다 교통정리되면서 단독 추대가 될 예정이잖아요. 근데 이 박찬대 의원이 좀 전향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도 좀 뭔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 중심으로 입장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야당 지지자들이 조금 이제 이 특검법을 원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신경을 이렇게 그걸 눈치를 좀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법률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특검 사안이 되는 사안이 아니고 특검은 또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예. 이렇게 좀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의 그 역할이 있는 거고 네. 이미 민주당은 검수완 박 때 경찰이 수사력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또 그에 대해서 심지어 아까 그 시민단체에서 수사심의위원회에 또 신청을 했는데 네. 올해 4월 1일부터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올라간 거는 무조건 일단은 수사심의를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규칙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 올라가서 지금 이것도 수사심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민주당이 만든 그 검수완박 입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인데 그에 대해서 별도의 특검이 또 필요하다. 그 특검은 진짜 기간도 한정되어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그 좀 앞뒤가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 수사기관의 어떤 판단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 지지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사법을 정치화시키는 이러한 현상은 네. 진짜 그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탄생 자체의 이유도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겠다 뭐 이런 거였고 선거 기간에도 보면 무슨 민생 법안, 정치 개혁 법안 이런 얘기보다는 뭐 물론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런 것보다는 이 얘기만 줄곧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호 법안도 우리는 이런 거 무조건 검찰 공격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해야겠다 이거 같은데 아무래도 1호 법안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뭐 공세를 검찰에 포커스 맞추겠다 이런 거겠죠? 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포커스 잘못 맞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고발 사주 관련해서도 자기네들이 만든 거잖아요. 공수처. 예. 이미 결정이 난 거고 이거는 그리고 어떤 그 당시에 그 조민 씨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중앙지검에서 고발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건은 한동훈 위원장의 그 딸과 관련해서 이렇게 명문대를 갔는데 뭔가 있을
있을 거다고 해가지고는 트집 잡는 거에 불과한 건데 네. 이게 그냥 어떤 법적인 요건 이런 것들을 다 무시를 하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나가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어떤 본인의 명예를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회복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입시 비리 같은 거 뭐 이렇게 다 대필도 해줄 수 있고 소개도 시켜줄 수 있는 거 남들 다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저쪽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서 네. 이거를 본인도 이렇게 어떤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정확하게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하려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요. 그리고 당장 박찬대 의원 아까 얘기하셨는데 박찬대 의원이 앵커가 처음에 이 얘기를 물었어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예, 말을 그러니까 빙빙 돌려가지고는 한동훈의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야당도 큰 틀에서 합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세부적으로 합의한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다만 1호 그거는 좀 우선순위라든지 그 직권 상정에 대해서는 논의할 바가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채 양명주 얘기면 하면서 김건희 여사 얘기로 넘어갔다가 막 하더니 한동훈도 마찬가지 내로남불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조국 혁신당으로 표를 갔던 거는 많은 분들이 한동훈 특검법을 이렇게 한동훈 특검법을 밀어붙여라 여기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어떤 친명 위주의 공천에 대한 예. 반발 그다음에 어떤 그 여당에 대한 불만 그 네. 정권 심판론의 영향 그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어떤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국민들이 12석의 의석수를 만들어 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지도 않을 특검법을 밀어붙이시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조로남불 얘기하셨던 게 막 기억에 남는데 이게 진짜 나도 수사 받았으니까 너도 받아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랬다면 너희 딸도 그랬을 거야.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조국 혁신당한테 이러라고 진짜 표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뭐 누군가를 조금 이제 공격하는 법안 만들라고 국민들이 국회에 보낸 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스탠스 보일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국 혁신당의 행보는. 그 조국 의원 당선인이죠 이제 조국 예. 당선인이 이 그 법대에서 수업을 할 때 제가 수업을 들었어요. 아 그러셔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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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그 책들도 나와 있고 그때 네. 맨날 하던 말씀이 있으세요. 그 뭐냐면 그 형법은 겸손해야 된다, 네. 절제해야 된다 예. 이 얘기를 늘 하셨거든요. 저는 참 그 얘기가 마음에 와닿았고 네. 근데 법률가로 살면서도 이 형사법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의 삶이 지금 그러한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국가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고 무혐의가 나왔고 예.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다리면서 겸양하고 절제하면 되는 것이 우리 형법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국회에서 의원이 되고 뭐 어떤 권력을 좀 가졌다고 해서 또 거야인 민주당을 움직여서 그에 대해서 특검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든 좀 망신 주기를 해보겠다라는 이러한 의도는 그런 겸양의 형법, 겸손의 형법, 절제의 형법을 강조하셨던 과거 그래도 형법 학자셨는데 네. 그런 모습과 너무나 지금 대조되는 모습이어서 약간 저는 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 네.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김재섭 당선인도 그 조국 교수에게 수업을 들은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수업 들었을 때와 지금 본인의 삶이 너무 달라서 뭐 그 얘기 많이 하시던데 확실히 좀 그런가 보네요. 제자 그룹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네, 그래도 한때 스승님이셨는데 네. 왜 이러시는가라는 생각들을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 그냥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진짜. 예. 안 할 수가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절대 정말로 속내로는 완전 받을 수는 없을 거다. 이게 전지현 변호사 말씀이셨는데 그 이유 중에 혹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이 지금 야인으로
네.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전 위원장 입지를 좀 올려줄 수도 있고 체급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때 A4 용지 10장에 적어간 10몇 가지 그 안건 중에도 이 얘기는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이건 좀 네. 너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왜 과거에 또 사례가 있었죠. 추미애 장관이 무리하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를 하려다가 네. 오히려 약풍을 맞고 대권주자로 만들어준 사례가 네, 있단 말이에요. 키워준 사례. 예. 괜히 이거 한동훈 특검법 통과시켜가지고는 이거를 막 진행을 해봤자 한동훈 장관의 딸은 아빠 닮아서 공부 역시 잘하는구나 이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을 거라 네. 예,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는 한동훈의 체급만 시켜주고 무리하게 정치적인 특검법을 강행했구나 네. 그런 얘기를 들을까봐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냥 큰 틀에서 합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작은 틀은 합의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정치 공세하게 내버려 두긴 두고 뭐 적극적으로 협공하는 이건 아니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선순위. 근데 우선순위가 아니면은 솔직히 그 조국 대표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그 총선이 끝나고 바로 이제 대법원 3부에 이제 배당이 됐잖아요. 네. 배당이 됐고 배당이 되면 한 몇 달 만에 이제 결론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22대 국회 5월 30일부터 임기 시작돼 가지고 원구성하고 그 먼저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 하다 보면 이거는 후순위로 확 말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선 맞아. 그래. 한동훈 장관도 내로남불이야. 공정과 상식이 맞지 않아. 이렇게 맞춰주다가 그냥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좌초되는 그림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러운 좌초를 아까 전지현 변호사 말이랑 좀 비슷한 건데요. 진중권 교수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딸인 조민 씨 이게 뭐 수사를 받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 딸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진중권 교수는 비교하자면 한 전 장관 딸과 조민 씨는 좀 다를 거라서 오히려 이거 받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받아봤자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 변호사님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키워줬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을 네. 계속해서 키워줬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3M이나 이모의 세 번째 반복이 될 거다. 한국 3M. 네. 그렇죠. 예, 사람 3M. 이름인 줄 알았던. 예, 3M과 이모의 네. 이모의 네. 진짜 새로운 반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 오히려 이로 인해서 이 논란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걸 민주당도 아니까 지금 계속 저렇게 주춤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특검 뭐 실제로 개원하면 조국혁신당은 밀어붙일 것 같고 어떤 식의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들 좀 처리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여야가 한 발씩 양보를 하면서 이태원 특별법은 오늘 처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대통령실도 이게 협치의 성과물로 평가를 하고 이 부분은 일단 정말 너무 오랜만에 보는 일이라 모쪼록 좀 잘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께서 가르마를 타주신 거죠. 예. 이제 그 이태원 특별법에 보면은 그 독소조항이라는 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할 때 그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법조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 그 다음에 무슨 뭐 인권 관련한 어떤 뭐 교수직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 민간인들이 뭐 압수수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영장 청구를 검사한테 의뢰를 해요. 네. 그럼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검사는 이 민간위원회와 반드시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왜 이 권리를 제한해 놓은 거잖아요. 사실 위헌적인 여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적을 하신 거고 거기다 빠졌다 그러고 또 거기 보면은 민간위원회가 누구를 조사하겠다고 하면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그 출석을 강제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민간인을 출석을 강제하고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영장 발부에 버금가는 그런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독소 조항이 다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그 국가 배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해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이제 조항을 잘 활용해 가지고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전지현 변호사는 뭐 대통령실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대선 주자가 된 것은 공정한 법 집행, 법치주의를 좀 수호할 것 같은 이미지 때문이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도 그 얘기만 반복을 하니까 너무 감성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태원 특별법 이거 좀 독소 조항 해소되면서 풀리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도 좀 뭔가 바뀌려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대통령께서 바뀌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바뀌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그 정무수석하고 비서실장 인선 다음에 기자들한테 소개를 하는 것도 브리핑룸에다 직접 나오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 처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때 도어 네. 스태핑이 종료가 되고 도어 스태핑이 끝나고 그 100일 기자회견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난해 아마 6월 정도에 어린이 정원을 개방을 하고 기자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관람을 시키면서 거기 있잖아요. 왜 대통령실 앞에 그 잔디밭에서 파인그라스. 파인그라스에서 떡볶이 회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이후로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그렇게 소통을 하는 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열릴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는 걸 보면은 대통령께서 분명히 소통이라든지 이런 그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바뀌려는 의지를 그냥 가지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정부 출범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의 의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와대도 그 용산으로 옮겨온 건데 그 아시겠지만은 그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그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너무 이렇게 지역적인 것들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정책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실 시간이었고 오히려 그냥 대통령실 관련 뉴스가 다른 데로 흘러가는 면이 있었고 예. 또 모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라는 말입니까? 대통령 가는데 또 이렇게 네. 다소 뒤에 또 불손한 소리를 태도로 질렀죠? 예, 팔짱 끼고 삼색이 슬리퍼 입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중단이 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때부터 또 언론 친화적이고 충분한 소통의 의지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점점 더 나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태원 특별법은 참 잘 됐다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민주당도 어제 유가족들에게 좀 이 법안 설명하고 뭐 약간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근데 문제는 최상병 특검법인데 이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드시 좀 올리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 역시 저희가 자꾸 이 특검법을 워낙 많이 발의하니까 이것도 특검 저것도 특검 이러는데 이미 수사 중인 거잖아요. 그럼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일로 가져오는 겁니까? 저는 사실 저는 지금 딱 이 낙선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된 입장에서 예. 이 낙선의 가장 큰 이유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이종섭 사태이기 때문에 네. 그때 제가 이제 지역구에서 들은 질문들도 있고 그럴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는 공군 정훈장교 출신이고 예.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는 철저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 당선이 된다 해도 나는 그 목소리를 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지역 유권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엄정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다만 민주당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검수완박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만든 게 공수처예요. 예. 민주당이 만든 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있으면 특검 필요 없을 거다 하면서 그래서 공수처가 아주 밀어붙였죠. 잘할 거고 그래서 예. 밀어붙여서 만든 거예요. 제가 당시 변협의 감사로 있었는데 당시 그때 우리 변협이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 가까웠거든요. 네. 저만 반대했어요. 그 임원 중에 저만 혼자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이거 네. 하면 안 된다고. 예. 이거는 정말 이거 해봤자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을 거고 이 법안의 내용대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기어코 그 다수당의 힘으로 만들어 놓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속도도 올리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소환도 하고 있고. 소환 조사하고 있고. 근데 왜 특검을 또 하는 겁니까? 이거를 하면 그러면 수사가 혼선이 옵니다. 양쪽 다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무리 봐도 그냥 이 사법적인 어떤 절차와 이런 시스템을 네. 계속 정치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예. 이거는 지금 법치주의 자체를 그냥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검법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특검법이 네. 정말 이 사건을 잘 이렇게 밝혀내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면 뭐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공수처에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속도도 올리고 있고 예. 지금 계속 소환 조사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걸 하겠다는 건 그저 정쟁을 하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과연 유가족들이 원할 일인지도 모르겠고 네. 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네. 저도 사실 이게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꼭 해야만 되는지 지금 국회 다음 22대 국회가 곧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30일 정도 안에 이제 아마 다음 국회로 넘어가야 될 건데 왜 꼭 오늘 하겠다는 건지가 좀 의문이더라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의장까지 압박을 해가면서요. 아, 그게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5월 4일 날 출장을 가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해야 되는데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은 이제 원구성,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누가 갈 건지 그거 하느라고 또 몇 달 갈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시기가 늦어지고 타이밍을 놓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보름 지나고 30일 이전에 충분히 그냥 200석 만들어서 지금 예. 범 여권이 116석밖에 안 되니까는 네.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밀어붙이는 거다. 왜냐하면 또 그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국회 내에서 싸움이 벌어진 뒤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또 이 얘기가 잊혀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총선에 승리를 했을 때 이거를 밀어붙여야 되는 거고 그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그 최상병 특검 그 수사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사단장을 삭제하고 이런데 대통령실에 입김이 있었고 뭔가 권력의 어떤 뒷거래가 있었고 이거를 은밀하게 지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군사법원법이 개정돼서 이게 민간법원 관할이고요. 바로 이첩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첩은 수사 종결하고 달라서 수사 혐의자나 죄명을 기재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수사 종료지 이첩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군사법원법만 개정이 됐지 밑에 그 하부 시행령은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그 군대 내의 훈령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뒤죽박죽하고 혼선이 있어서 왜 여기다가 죄명이라든지 피의자까지 적시를 했냐 다시 회수해서 삭제하라 그랬고 네. 그 다음에 이만큼 수사가 됐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우리는 이 정도는 적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삭제를 하고 다시 첨가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이 과정을 들여다보는 거는 좋은데 박 변호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공수처 열리라고 있는데 왜 또 수십억 예산 들여가지고는 특검을 하냐 차라리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맞아요. 특검에 너무 많은 예산 들어가서 이걸 좀 국민들도 아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지금 뭐 댓글에 보니까 변호사 두 분이 변호사라 그런지 말씀을 잘하신다 이러면서 칭찬 글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전지현 변호사한테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박상수 변호사는 이제 천목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정치를 계속하면서 인천에서 뭔가 활동하실 거 알겠고 전지현 변호사도 구리에서 이번에 좀 출마 준비하셨는데 계속 하시는지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저는 공천이 떨어져서 이미 공천을 받은 예. 분이 이제 조직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거는 예. 있는데요. 네. 근데 구리가 아름다운 곳이고 제가 정이 많이 들어서 예. 뭐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 뭔가 하신다고 하니까 예, 두 변호사님은 저희가 자주 한번 모시도록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